코딩 프로젝트 하실 때 말이죠. AI 어시스턴트한테 뭐랄까 같은 지시를 계속 반복해야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이게 마치 어제 나눈 대화는 그냥 싹 잊어버린 동료랑 일하는 기분,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LLM, 그러니까 AI 언어 모델의 특징 중 하나죠. 대화 중의 맥락, 그 컨텍스추얼 메모리라고 하죠. 이건 정말 잘 파악해요. 근데 일단 대화 세션이 끝나면 이전 대화 내용이나 뭐 당신의 선호도 같은 거, 이런 에피소드 기억은 없거든요. 자료에서도 이걸 매일 아침 기억을 리셋하는 똑똑한 조수에 비유하더라고요. 재밌는 표현이죠. 네, 딱 와닿네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아디티안이라는 개발자가 공유한 아이디어인데요. 컬서리라는 AI 코드 에디터 아시죠? 거기서 커서 규칙이라는 걸 활용하는 법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규칙 만드는 걸 좀 더 쉽게 해주는 메타 규칙이라는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. 네. 저희가 본 자료는 아디티안의 글이랑 관련 질문 목록인데요. 이게 단순히 시간 절약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AI와 협업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거죠. AI를 진짜 팀원처럼 대우하자는 느낌. 맞습니다. 그 기억력 부재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코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. 뭐 캐멀 케이스냐 스네이크 케이스냐 이런 거요? 아니면 특정 폴더 구조라던가 API 사용법 같은 거. 이런 걸 AI한테 매번 새로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. 매번요. 네, 특히 이게 뭐 몇 주 이상 걸리는 좀 진지한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한 비효율이죠. 물론 금방 쓰고 버릴 간단한 스크립트 같은 거에는 뭐 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치 사람 개발자 팀을 위해서 문서나 스타일 가이드 만들듯이 AI를 위해서도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.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커서에서는 그 시스템이 바로 커서 규칙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. 커서 규칙이요? 이 커서 규칙은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의 깃 저장소 안에 .커서 룰즈라는 폴더가 있어요. 그 안에 저장되는 AI를 위한 영구적인 지침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주로 .mdc, 그러니까 Markdown with Components라는 파일 형식을 쓰고요. 이걸 통해서 AI한테 이 프로젝트 코드는 이렇게 돌아가, 코딩 컨벤션은 이거야, 아키텍처는 이런 패턴을 써, 심지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 같은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AI를 위한 프로젝트 설명서 같은 거네요. 일종의 온보딩 문서랄까? 근데요, AI가 실제로 코딩 작업을 할 때 규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중에서 어떤 규칙을 또 언제 참조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?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. 각 규칙 파일 맨 위에 글롭 패턴이라는 걸 적어두게 되어 있어요.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 패턴인데요. 예를 들면 뭐 SIC 컴포넌트 JSX 이런 식으로요. 네네. 그러면 AI랑 대화하거나 어떤 기능을 쓸 때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나 참조된 파일 경로가 이 글롭 패턴이랑 딱 맞으면 커서가 알아서 해당 규칙 파일을 AI의 컨텍스트, 그러니까 작업 맥락에 포함시켜주는 거예요. 아, 자동으로요? 네, 이렇게 해서 AI가 항상 올바른 맥락이랑 지침하에서 일관성 있게 작업하도록 돕는 거죠. AI의 그 기억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오, 파일 경로 기반으로 자동으로 필요한 규칙을 딱 불러오는 거군요. 똑똑한데요, 근데? 규칙이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걸 또 일일이 작성하는 게 약간 또 다른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자료에서도 이걸 마찰, 프릭션이라고 표현하던데 딱 그 느낌이네요.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작하기가 좀 귀찮은? 뭐 그런 거요. 네, 맞아요. 다들 그렇게 느끼죠. 그래서 그 마찰을 줄이려고 나온 기발한 해법이 바로 메타커서 규칙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시스템 구축을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아이디어예요. 규칙을 만들기 위한 규칙이죠. 네. 잠깐만요. AI를 위한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 만드는 과정을 돕는 규칙을 또 만든다고요? 그것도 AI를 이용해서요? 와, 이거 되게 재규적인데요? 이게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?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? 그렇게 들릴 수 있죠. 근데 실제로는 과정을 오히려 단순화시켜줍니다. 메타 규칙은 뭐냐면 다른 모든 규칙 파일들이 따라야 할 표준 구조나 내용 형식을 딱 정의해 놓은 일종의 템플릿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템플릿이요? 네. 이 템플릿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긴 코딩 세션 끝에 AI랑 특정 패턴에 대해서 막 깊이 논의했다고 쳐요. 그럼 그때 그냥 AI한테
야, 방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 있잖아. 그거 메타 규칙 템플릿 따라서 규칙 파일 하나 만들어줘.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. 오, 그럼 AI가 그 템플릿 구조에 맞춰서 초안을 쫙 뽑아주니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죠. 아하. 그러니까 메타 규칙은 일종의 규칙 생성 가이드라인이면서 동시에 약간 품질 관리 도구 역할도 하는 거군요. 그럼 그 템플릿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? 구체적으로요? 할 건지, always apply, 뭐 이런 걸 설정하는 부분이죠.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. 네.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는 뭐 문제 정의, 패턴 설명, 실제 코드 예시 링크, 그리고 이런 건 실수하기 쉬우니 조심해라 하는 안티 패턴 같은 거, 이런 권장 섹션들이 포함돼요. 또 add file 지시어라고 해서 이걸 쓰면 tsconfig.json 같은 중요한 설정 파일을 규칙의 컨텍스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. 코드 예시는 반드시 언어 지정자랑 같이 그 코드 블록 아시죠? 이걸로 감싸라 뭐 이런 구체적인 작성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규칙 자체를 잘 만들기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조언이 있더라고요. 일단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라는 거. 그리고 표현을 쓸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보다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처럼 좀 명확하면서도 유연하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아, 유연하게 쓰는 게 중요하군요. 네. 그리고 패턴 자체를 정의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고요. 당연히 규칙도 코드처럼 계속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. 팀 단위로 쓴다면 버전 관리는 필수고요. 서로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오래된 규칙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? AI 코딩 어시스턴트한테 매번 같은 지침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. 이걸 해결하려고 커서 규칙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이 규칙 작성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메타 규칙이라는 또 다른 규칙,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 생성 템플릿을 활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아 이걸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였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 당신께서도 AI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데 좀 지치셨다면 이 메타 규칙 접근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좀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줄 아주 실용적인 해법이 될 수 있어요.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AI가 우리 개발 워크플로우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단순히 이런 프로젝트 규칙을 정의하는 걸 넘어서서 AI 도구랑 진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잘 협력하려면 우리는 또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까요? 다음에 더 깊이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